안녕하십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밍 첫 번째 시간으로요. 파이썬 언어의 특징과 설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언어의 특징과 설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 강좌에서는요. 파이썬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이썬 언어가 가지는 핵심적인 특징들을 이해하고자 하고요. 또한 파이썬의 특장점 그리고 파이썬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강으로요. 파이썬 언어의 역사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으로서는요. 파이썬 언어의 설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강 파이썬 특징 및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언어는요. 기도반 로솜이라는 네덜란드의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파이썬이 처음 시작되었고요. 네, 이분이 바로 파이썬 언어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파이썬이란 이름을 붙였는가? 네, 이 개발자가 네덜란드 개발자 기도반 로솜이라는 개발자가요. 영국 코미디 드라마 중에 먼티 파이썬스 플라잉 서커스라는 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드라마 제목에서 이 파이썬이라는 이름만 따서 만든 게 바로 파이썬이란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란 언어는 바로 본인이 좋아하던 영국 코미디 드라마에서 하나의 단어를 따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언어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언어는요, 1994년도에 파이썬 1.0 버전이 나오게 되었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돼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5, 1.6에서 쭉 해서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2.6 버전이 나오고요. 동시에 여기 그 2008년도에 12월 달에 3.0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2.0 버전에서 3.0 버전으로 했을 때 뭔가 버전 번호가 조금 높게, 그죠? 2에서 3이라는 숫자로 나오죠. 이때 문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6과 3.0 버전은 문법상 상당히 한 10몇 개 됩니다.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6에서 3. 버전이 이제 2008년도 12월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버전 번호를 보시게 되면요. 2.6이었고요. 그 다음에 2.7이라는 번호로 해서 계속해서 여기 버전업이 일어나고요. 3. 버전은 3. 버전대로 계속해서 버전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2. 버전과 3. 버전에서는 파이썬의 문법상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은요,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굉장히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가진 게 파이썬 언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 개수를 집계하면요, 수십만 개라는, 그래서 그 어떤 언어도 따라하지 못하는 굉장히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파이썬 언어인데요. 2점 버전에서 3점 가면서 문법이 바뀌다 보니까요, 여러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 라이브러리가 아직 3점 버전으로 컨버전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점 버전이 나왔지만 여전히 2점 버전이 유저가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2점 버전에서 버전업이 일어나고요. 다음에 3점 버전은 3점 버전대로 계속해서 버전업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2017년 현재 3.64 버전까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점점 이제 3점 버전대로 컨버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 2점 버전대 사용자는 줄어들고요. 현재는 거의 3점 버전 사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언어는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어 있고요. 많은 풍부한 라이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파이썬 언어의 핵심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언어는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 네, 객체 지향 언어고요. 객체 기반 언어가 되겠고요. 그런데 파이썬 언어는요, 우리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 즉 함수 기반, 네, 함수 기반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 플러스 객체 지향,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타입부터 배우겠지만요, 모든 것은 다 객체 기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요. 그렇지만 순수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기에는 또 함수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또 네, 좀 객체 지향 쪽이 약간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또 함수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또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파이썬 언어는요, 대화 기반의 인터프리트 언어입니다. 라인 단위로 컴파일 되면서 실행되는 인터프리트 언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파이썬 언어는요, 동적인 데이터 타입 결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10,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보통 C 언어나 기타 언어를 보시게 되면 이 앞에 이제 데이터 타입 선언부가 있죠. 인테저형 변수 A,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데이터 타입이 없고요. 네, 라인 단위로 인터프리트하다 보니까 이 값에 의해서 이 A의 타입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적인 데이터 타입 결정 지원다라는 게 바로 파이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 타입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언어는요, 플랫폼의 독립적인 언어가 되겠습니다. 네, 플랫폼의 독립적인 언어라는 건 바로 그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OS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디바이스가 있고요. 디바이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OS 운영체제가 있고요. 이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API는 바로 이 디바이스를 핸들하기 위한 네, 일종의 함수 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I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디바이스, 즉 뭐 메모리도 있을 수 있고 사운드 카드, 비디오 카드 등등등 여러 가지 컴퓨터 내부의 장치들이 있죠. 이 부분을 제어할 적에 여러분들이 직접 신호를 줘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함에 의해서 이 디바이스를 제어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구조의 단점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 OS에 종속이 된다는 점입니다. 운영체제에 종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운영체제가 윈도우즈에서 리눅스 같은 거로 바뀌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디바이스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 위에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데 이거 소프트웨어적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 머신이 있고 여기에 이제 API를 네, 제공하고요.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버추얼 머신 자바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각 운영체제별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개발자에서는 이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는 개발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각 운영체제별 가상 머신, 예를 들어서 오라클, 자바 버추얼 머신인 경우는 오라클사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윈도우즈, MS사죠.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NET 프레임워크, 자, 이와 같은 가상 머신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제공되는 API를 이용해서 프롬을 짜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이 중간 단계의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 버추얼 머신에서 지트라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운영체에서 동작 가능한 네, 바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머신 코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물론 이제 이 모델보다는 속도 면에서는 좀 느리겠죠. 네, 바로 이제 직접 그 기계 코드가 만들어지는 데 반해서 여기는 네, 중간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모델의 장점은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바로 그 파이썬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이 독립적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이제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각 운영 체제별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제 파이썬 제작사에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파이썬 적용 API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 체제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모든 운영 체제에서 동작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플랫폼의 독립적이 되겠습니다. 파이썬 언어의 특징은 바로 플랫폼의 독립적이라는 거죠. 다음에 파이썬은 문법이 굉장히 간략간략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축약 문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요. 그래서 개발 기간 단축에 초점을 둔 언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언어는요, 굉장히 문법이 간단하고요,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언어는요, 고수준의 내장 객체 데이터형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다른 랭귀지에서는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해 주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장 객체 데이터 타입 하게 되면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자료 구조 쪽인데요. 뭐 링크드 리스트라든가 뭐 트리 같은 자료 구조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보통 그 C 같은 경우는 C 언어는 직접 다 구현을 해야 되고요. C++ 같은 경우는 STL,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자바 같은 경우는 컬렉션이라는 이런 클래스 라이브러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는데 반해 파이썬은 아예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데이터 타입에서 시퀀스 데이터 타입에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메모리 자동 관리 부분인데요. 파이썬의 메모리는 RC 기법, 즉 참조 계수 기법, 레퍼런스 카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조 계수 기법에 의해서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참조 변수가 하나 여기를 포인팅 하게 됩니다. 참조 변수가. 그러면 참조 카운트는 1이 되고요. 어떤 특정 다른 참조 변수가 여기를 참조하게 되면 레퍼런스 카운트가 2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소멸되고요. 얘가 소멸되게 되면 이 레퍼런스 카운트가 제로가 되면서 이 객체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클래스 쪽 문법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은요, 메모리 자동 관리를 하는데요, 참조 계수 기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메모리를 자동 관리한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무료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언어는 어디에 주로 활용되는가? 제가 이제 아까 그 굉장히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게 파이썬 언어의 역사가 굉장히 깊죠.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파이썬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어딘가를 물어보는 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썬. 특히 이제 시스템 관리 쪽, 시스템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시스템 관리 쪽에서 특히 문자열 다룬다든가 아니면 문자열 파싱 쪽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멤버 함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GUI도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이큐티라고 그래서 파이썬으로 윈도우 프로그래밍 가능합니다. 다음에 인터넷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요. 대표적으로는 장고라든가 플라스크 같은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웹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쪽,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다음에 이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게 되면 오라클, MySQL 등등등 있고요. 그다음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이제 NoSQL이라고 그러는데요. 몽고 데이터베이스, 카산드라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쪽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은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각종 텍스트 프로세싱, 정규식 같은 거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분산 처리, 수치 연산, 그래픽 등등등 파이썬이 이쪽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 넘파이라든가 이제 판다스 쪽, 그 다음에 이런 맵프로 라이브러리, 이런 시각화, 이런 통계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뭐 예를 들어 RTOS 쪽, 실제로 RTOS 같은 경우도 이제 파이썬이 또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파이썬이 지금 현재 가장 좀 약한 부분은 현재는 모바일 쪽입니다. 모바일 쪽, 안드로이드라든가 아이폰 쪽이죠. 네, 이 부분이 조금 약한데요.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쪽 관련해서는 SL4A라는 또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좀 약간 파이썬이 활용 부분에 좀 아직 취약한 부분은 모바일이고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당 부분 전부 다 아주 풍부한 라이브를 가지고 있고요.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의 특징, 바로 개발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요. 굉장히 간략 축약 문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기도 쉽고요. 다음에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코드에 대한 이해가 쉽고요. 물론 코드를 이해가 쉽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축약 문법들 특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약 문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라인 수가 짧고요. 실제로 C 언어로 만약에 100라인 든다라고 하게 되면, 파이썬으로 하게 되면 약 3분의 1, 그 이하로도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확장 파이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C 모듈, 자바 모듈 이런 것들을 호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파이썬 언어의 역사와 파이썬의 특장점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